클로드가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고 클로드를 전혀 사용해보지 않은 독자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화면 녹화하는 부분은 클로드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클로드로 내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클로드가 만들어준 PPT거든요. 총 25장인데 이거를 한 30초에서 1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빠른 시간에 25장이나 되는 PPT를 순식간에 만들어준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는 부분,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PPT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클로드 이용해서 전자책 만드는 것도 한번 전자책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북 바로 나오면 이북 말로 털어놓고 이제 클로드가 정리하고 DOCX 익숙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말로 털어놓고 클로드가 정리하고 이런 제목도 이 친구가 클로드가 정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전자책스럽죠? 그래서 26페이지 이런 거 이제 만들어주는 것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안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은 윈도우 유저 열어보면은 이렇게 애플 유저는 페이지스 이용해가지고 열 수 있고, 페이지스 이용해서 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PPT로 동일하거든요. 네, PPT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 키노트로 이제 열어본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전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출할 때는 PDF 파일이나 여전히 뭐 파워포인트로도 추출할 수 있고 너무 쉽죠. 이런 식으로 빨리 만드는 건데, 이렇게 이제 1분 안에 PPT나 아니면 전자책 만드는 거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클로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AI 사용해서 너무나 이제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능적인 부분의 내용이 다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좀 오래 교류해줬던 그 독자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그 많은 작업을 실수 없이 하냐."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화면 녹화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드를 항상 사용하지만 클로드가 내 생각까지 만들어주진 않는다. 이제 그 얘기가 좀 하고 싶어서 녹화까지 하게 된 건데,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오래 교류해주셨던 독자님이랑 그 월급 외에 부수익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구글 슬라이드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 구글 슬라이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구글 슬라이드 모습이거든요. 자기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제 생각을 빨리 텍스트로 대충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독자님이랑 여기 구글 밋에서 만나가지고, 구글 밋도 똑같아요. 자기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 밋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발표가 끝나고 독자님한테 이제 받은 질문이 요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작업을 실수 없이 하냐?" 그러면 제가 그 발표했던 부분만 구글 밋으로 녹화를 하는 거죠. 구글 밋으로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녹화에서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밋에서 보내줘요. 지메일로. 그러면은 이 녹화본을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이제 스크립트, 그 캡션 통해서 스크립트가 추출이 가능하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너무 쉽고, 그 다운로드 받은 이제 스크립트를 클로드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로드가 이제 스크립트를 뽑아주죠. 정리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 스크립트를 이제 보면서 클로드랑 이제 대화를 그냥 정말 친구랑 얘기하듯이 대화를 해가면서 아이디어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에 살이 붙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요약본 PPT로 재가공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가공을 해주는데 한 30초 정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디테일한 테크닉이 모두 들어간 전자책으로 재가공해달라고 부탁한다. 여기서 디테일한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어로 친구랑 막 대화하듯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뭐 어떤 질문 내용 보면은 이런 막 상의를 해서, "알겠어요. 스크립트부터 제 말투 그대로 PPT 내용까지 합쳐서 전자책 DOCX로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 없이도 팔 수 있다. 뭐 이렇게 초안이 나온 거고, 목차까지도 잡아줬어요. 뭐 경험을 꺼내지 않는 3가지 이유, 그리고 반론, 얘가 다 잡아준 거예요. 이런 거. 요약을 해볼게요. 요약을 해보면, 구독자가 이제 제 글을, 제 컨텐츠를 봐주시는 구독자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AI가 대신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산책할 때도 샤워할 때도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데, 글로 쓰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이 글로 쓰는 건 저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말로 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이제 구독자분, 오래 교류해 주셨던 구독자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거죠. 제 목소리나. 그리고 또 독자님한테 질문을 받고 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클로드가 AI가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민한 흔적, 내 철학, 내 관점, 이게 그대로 이제 진정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절지선이 이렇게 딱 나오고, 클로드에게 나의 말을 넘긴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구글 밋에서 녹화를 하고, 그 녹화를 하면은 이제 캡션 통해서 스크립트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클로드한테 넘기는 거예요. 나의 말을 넘긴다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에게 같이 그냥 친구랑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연어로. 그래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나의 말과 생각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묻는다. 클로드랑 그렇게 보완을 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로드에게 PPT로 재가공해달라고 부탁하고, 클로드한테 전자책으로 재가공해달라고 부탁한다. 이거 이제 AI가 합니다. 재가공은 AI가 더 잘해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독자님께서 다시 그 질문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독자님께서 아까 물어보셨던 거, 어떻게 그 많은 작업을 쉴 새 없이 하냐. 더군다나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게 아이맥인데, 정말 최소 사양이라 가지고, 메모리가 너무 딸려서, 막 그 레터링 같은 거, 영상 렌더링 돌리면, 굉음 나거든요. 굉음이 날 정도. 그런데 그런 이제 최소 사양의 컴퓨터를 이용하지만 이런 식으로 AI가 제 가공을 더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이 되고 최소 사양의 이제 기계의 그런 핸디캡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저 스스로한테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그게 나의 오리지널리티가 독창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좀 결과물도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AI한테는 클로드한테 좀 리서치해주고 어디서 다 이렇게 리서치해가지고 100개 오잖아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쵸? 다 그렇게 AI 하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속빈 강정이 될 확률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토큰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제 한 달에 얼마야? 3만 원, 3만 원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프로로 사용을 하고 3만 원 정도 환율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렇게 사용량이 클로드가 회사가 아니에요. 되게 빨리 떨어져요. 이건 이제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클로드에서는 영어보다는 한국어, 한 글자 입력이 더 많은 토큰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내 생각을 정리한다라는 게 이 구글 슬라이드에 쓰는 텍스트는 완전히 정말 초안이잖아요. 이 초안은 사람이 쓰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이거를 클로드한테 써달라고 하면은 토큰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쓰는 게 나아요.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그리고 내 어떤 가치관이랑 내가 보는 관점, 철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요. 이게 내 관건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은 좀비다. 이게 어디서 카피한 게 아니라 나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글을 올리면 좀비같이 막 달려들어 뜯어먹는다. 제가 이거를 따로 메모를 해둔 이유가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이 이제 김윤경 대표님이라고 그 팬덤 퍼널이라고 하는 제가 그 댓글창에 달아놓을게요. 이 URL. 여기 김윤경 대표님 그 팬덤 퍼널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제가 그 AI 활용해서 글쓰기에 대해 막 꽂혔을 때 이 대표님 채널에 있는 영상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워드프레스 이제 자연 유의, 뭐 트래픽 폭발, 뭐 구글 SEO 마스터하기. 근데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게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구글은 좀비다. 그러니까 어디서 카피한 게 아니라 내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글을 올리면 막 좀비같이 달려들어 다 뜯어먹는다. 그래서 AI 이제 클로드한테 다 시키는 것보다는 이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여기까지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생각하는 거, 글로 쓰는 거. 아니면 글로 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말로 하는 거. 이건 사람이 해야겠다. 이 부분. 그러면은 네, 그러면 클로드 이용해서 뭐 PPT를 빨리 만들고 아니면 전자책 빨리 만들고 이런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회 경험 많은 3040 현업 경험을 돈으로 전환하기. 이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3040도 이제 취업이 될까요? 메시지 받아오면서 제가 예전에 주제 넣는다고 욕먹고 가오하고 몇 달 고민하다 올린 포스라는 제목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넣어 취업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이 포스를 올린 적이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 그 조회수만 보더라도 사회 경험 해자 그 상공사공들이 자기가 쌓은 경험 중에 이제 돈이 될 만한 경험이 무엇인지 그 남을 돕는 가치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빈번한 건 아닌데 그 상공사공 분들께 저도 취업 될까요? 그러니까 그 횟수보다는 이 메일이나 메시지에 담긴 그 고민의 농도가 되게 짙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 관련해서 뭐 여러 트윗 포스트 등을 이제 통해서 나름 솔루션을 공유를 해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좀 정리를 해놨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제 안정적인 근로 소득자로 지내고 싶어요. 말레이시아 뭐 해외 취업 3040도 환영받는 이유, 뭐 BPO 채용 완벽 아이디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사이트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전체 공개로 올려놓은 포스트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여기 뭐 3040 많은 나이 때문에 소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인 내가 근로소득자로 지내고 싶다. 그래서 제 경험 좀 토대로 어떤 이제 소박한 솔루션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이제 토픽으로 넘어가면은 현업에서 쌓은 경험을 소규모 비즈니스로 이제 전환을 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제가 좀 할 말이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주제에 관심을 가졌을 때, 제 나이대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감사하게 메일을 받으면서, 제가 이 좋은 의미로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썼던 포스트가 이거였어요. 30대 후반 이제, 40대 후반 너 취업이 될까요? 질문에 대해 제 생각을 쓴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 열정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그때 이제 썼던 내용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그 한 가지 정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특히 이제 제 나이대 분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라고 할게요. 이제 경험이나 이제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 현업에서 기른 스킬이나 이제 경험은 내가 사실 8시간 이상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좋든 싫든 이제 몸에 배고 익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메시지 주셨던 어떤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해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저는 창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창업 사업 노하우를 제가 알려면 저는 그분한테 페이를 해야 돼요. 되게 좋은 경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취업이 저도 가능한가요? 이런 이제 메일이나 메시지를 간혹가다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따로 답변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본인 경험을 좀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내 경험이나 그 노하우를 좀 어떻게 내가 풀어내야 할지 모르는 게 당면한 문제잖아요. 근데 저도 그 좋은 의미로 그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이제 지인들 중에는 뭐 나의 일 자체가 이제 PTSD라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어떤 뭐 지식 창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저한테 그 메시지 보내주셨던 3040 분들 경험이 뭐 가볍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높은 지위가 직위가 아니었다고
뭐 혹은 그 사업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가치 자체를 좀 안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저는 50부터 위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30대 후반부터 채용 시장에서 좀 위기라고 개인적으로 체감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지식 경험 창업이라든가 포트폴리오로 이제 구직을 하는 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 레버리지잖아요. 이거를 좀 대담하고 내가 이익을 개런티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많이 주저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얘기예요. 저는 아무튼 이제는 온라인 그 채용 공고에 제 레주메 그거 한 장 딱 드랍하는 게 저에게 더 좀 약간 시간 낭비 그리고 대담한 일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런 좀 아이디어가 제가 작년 이제 초반에 썼던 글이에요. 좀 이렇게 약간 대담하게 썼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30 한 후반? 40대 초반? 그러니까 이 나이대 분들이 중의적인 의미로 좀 까다로워요.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 나이대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살면서 본 것도 많고 대인 것도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이제 아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 30대 이제 후반에서 40대 초반 분들께 저도 뭐 해외 취업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오면은 내가 뭔데? 약간 대답드리기 좀 주저주저했었고 또 이제 여기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 같은 온라인 한량이 이런 거시적인 질문을 받을 만한 녀석인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0대 중후반 들어오면서 이제 건강이 심하게 꼬꾸라졌고 그리고 어떤 뾰족한 그런 스킬이 없는 이제 문과 쪽으로서 진로 고민, 간호대를 지금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진로 고민이 심했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 어떤 1막을 좀 정리를 할 겸 제 이전 경험들을 이제 글쓰기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좀 이제 제가 지나온 어떤 사회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경험이고 또 따라올 만한 발자국인 거를 많은 독자분들의 그런 코멘트랑 그 피드백을 통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플랫폼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포스타의 이 상대적으로 좀 니치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 이제 올렸던 시리즈 중에 이 복세 편사 외국계 회사에서 복세 편사 생존하기 이론편 부제가 싫은 인간들 부대 끼기 싫은 문과 출신 내향인도 목돈 모아 복습 편사를 하는데 뭐 당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대감진 노비로 이 이제 시리즈가 가장 초기 시리즈였거든요. 근데 이때 달렸던 정말 그 댓글들이 제가 이 문과 졸업생이 자연구상이자 이 프로젝트 수료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정말로. 그래서 다시 이제 위에서 언급한 걸 다시 꺼내 보면은 내가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있었던 그 환경에서 좋든 싫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날개뼈가 너무 아파요 지금. 더 큰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그 기침만 해도 이제 허리가 다친다 그게 뭔지 알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날개뼈가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날개뼈가 너무 아파 지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목소리에 힘아리가 없는 거 죄송해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좋든 싫든 제가 우리가 이제 어떤 스킬을 익혔고 거기서 이제 지식이 축적이 되잖아요.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이상씩 있었던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 알겠어. 내 경험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어. 근데 남에게 도움될 만한 가치로 어떻게 가공을 하냐. 너처럼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사실 시절에 제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저도 글 쓰는 거 저도 좋아하잖아요. 글 쓰는 거 너무 힘들죠. 그리고 글을 잘 쓰지도 않아요. 좋은 글을 쓰지도 않고. 근데 최소한 제가 몰입이 가능한 건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몰입하지 못하면 포스나 그 영상을 이렇게 막론하고 모든 콘텐츠에 기반이 되는 글쓰기 이게 정녕 불가능한 걸까?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문제가 이 2년 정도 끌고 지속해온 이 문과 졸업생의 잘고사니즘 프로젝트에서 제 개인 프로젝트죠. 근데 이걸 좀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열정을 다해서 함께 해결해보고 싶은 약간 우리 저를 포함해서 기술 없는 문과조들의 문제예요. 좋은 의미로. 그래서 이제 고용되어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내가 나를 고용하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소소하게 이걸 시작을 하면은 그게 깨알 같은 노하우가 손에 붙어가지고 다른 프로젝트 시작할 때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 미뤄 봐서 그 초기에 퍼붓는 20%의 에너지가 기간으로 굳이 따지면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80% 생산성을 이끈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달라도 어떤 프로젝트나 동일했어요. 2대 8.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고민해보고 있고 시도해보고 있는데 이 마인드셋에 대한 뜬구름 잡는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모든 콘텐츠에 기반이 되는 글쓰기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게 글쓰기라는 게 30대 후반 이후에는 생존과도 좀 연결되는 문제로 느껴졌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메시지 내용도 보면 뭐 회사에서 내가 그리 높은 위치에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팀장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제 사업은 망했었고 저는 이제 고졸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오케이.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겠지만 여기 이제 화면 녹화하는 김에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 구절만 제가 읽고 가면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회사 다닐 때 같은 회사 이제 다른 팀 그 동료에게 찾아오면 봉창 두드리듯이 그냥 캔틴에서 커피를 꽂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 그냥 문득 와가지고 야 너희 팀 서비스 팀이 제일 낫잖아. 뭐가 낫다는 건지? 근데 이런 말에 제가 억하심정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 나이대가 되고 보니까 이런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걔 생각이잖아. 근데 그거를 그런 기준에 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점이 아쉬워요. 그래서 뭐가 아쉽냐? 제 주변에 공기처럼 존재하던 훌륭한 인적 리소스 그리고 인생에서 다시 경험하기 힘들지 모르는 선진적인 환경, 근무 환경이라는 이런 자산에서 이게 아쉬워요. 이거 더 영감을 받았어야 됐고 더 배웠어야 됐어요. 그 주변에 있는 제 휴먼 리소스들한테 인적 자원들한테 그리고 그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모든 경험들 언제부터 싱가포르에서 일해보겠어요. 근데 진작에 그런 거를 제가 100% 전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제 그
어렸던 제 자신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시간을 허투루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귀국한 후 근무했던 그런 일터에서는 약간 탤런트가 넘치었던 동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럼 그분들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점, 뭐 배울 점들을 관찰을 하고 여기 퇴근길에 휴대폰 메모장에 적고 그랬어요. 이 자세를 바꾼 거죠, 애티튜드 자체를.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독자님들 그 남의 기준은 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두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내가 대학을 안 나왔어. 그럼 고등학교로 고졸이야. 근데 그 고졸에서 쟤는 일을 제대로 못할 거야. 그럼 그거 남의 생각이잖아. 나 근데 일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알지만 남의 기준은 남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도록 두시면 돼요. 솔직히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예전에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는 얘기인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나의 가치를 정의 내릴 때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나에 대한 어떤 평가는 내 고객이 하는 거다. 이 부분. 어떤 마인드셋에 대해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자기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요거 이제 어떻게 그 많은 작업을 실습하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 여기 캡처 떠났고 쭉 내려갈게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물론 이제 전적으로 AI 활용을 통해서 더 빠르게 또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으나 이제는 이제 유튜브가 이제 그러한 AI 슬롭이라고 하잖아요. 요런 거 좀 썰어나가기 시작한 액션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람이 직접 말로 해 보고 사람이 직접 써 보는 전 과정이 지난하게 내가 느껴질 수 있지만 좀 이 고루한 과정을 통해서 하루에 조금이라도 글쓰기 근육이 이제 불어나가는 쾌감을 느껴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의 자존감으로 연결이 된다. 현재 그 상공사공 경험 부작 지식 작업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PPT 파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얼굴 없이도 팔 수 있다. 이 과제예요, 과제. 그래서 요거 그 워드 파일 전자책 만들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거죠? 네. 이거는 초안을 잡아준 거예요, 클로드가. 이제 제가 다시 살을 붙여야죠. 그리고 전자책도 이것도 이제 잡아준 거죠, 클로드가. 이렇게 이 목차 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클로드가.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목차를 잡아주는 게 좋고 제가 수정을 해 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